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처음으로 직접 수술 과정과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뇌 경정맥 60% 정도가 잘려 있었지만 다행히 동맥 등의 손상은 없었고 지금은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 집도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이 대표의 상태가 위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적 정맥뿐 아니라 기도와 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술로 확인해 보니 목비근이라고 부르는 흉쇄 유돌근 위에 칼로 찔린 1.4cm 상처가 있었고 이 근육을 뚫고 내 경정맥의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핏덩이가 많이 고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정맥 안쪽에 있는 동맥을 비롯해 식도나 기도 손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찢어진 손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혈관 재건수를 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고 회복이 잘 돼서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병원 측은 수술 직후 언론 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환자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다 안정을 고려해야 했다며 회복한 이 대표가 공개에 동의해 경과를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옮겨온 과정 역시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라 경험 많은 의사가 꼭 필요했다.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부산대병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원을 먼저 요청한 적 없고 이송 역시 반대했다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도인은 혈관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이를 두고 부산대병원 측은 반박했습니다. 부산대병원 한 관계자는 마치 부산대병원에선 적절한 조치가 안 되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지 못해 이 대표를 옮긴 것처럼 보이게 됐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가 발표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JTBC 취재진에 우리가 먼저 전원 요청을 한 것도 권유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를 직접 응급조치했던 부산대병원 김재훈 외상외과 교수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뇌경정맥에 손상이 있겠구나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 준비를 했죠, 저희들이. 얘기하고 보호자분의 동의를 갖다가 얻어야 되니까 연락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때 이송이 결정됐고 김 교수는 이를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송을 반대했고요, 저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도 이미 연락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송을 하겠다는데 저희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부산 의료계도 서울대병원 이송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전원했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보도 좀 보죠. 어제 서울대병원에 이재명 대표 치료를 했던 집도의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목혈관 재건술 난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또 했습니다라는 게 브리핑 내용 중에 있었고요.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그 부상 정도를 보면요.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다입니다. 애초에 소방당국이 밝혀서 잘못 알려진 열상 아닙니다. 칼로 찔린 자상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부위를 얼마나 찔렸는지가 사실은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수준으로 확인을 해봤어야지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이 민 교수의 공식 브리핑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무젓가락 아니야? 이런 식의 음모론은 좀 이제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서울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도 민 교수는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도 외상센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좀 반박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지역 의료계는 반발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 성명도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부산시 의사회가 성명을 낸 것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부산대병원 측 관계자도 어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의사의 발표에 반박하는 듯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희 JTBC에서도 김재훈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의 인터뷰를 다뤘는데요. 김재훈 교수는 직접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부산대병원에 실려왔을 때 상태를 확인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먼저 어제 인터뷰 내용, 김재훈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같이 좀 들어보시죠. 이 대표를 직접 응급조치했던 부산대병원 김재훈 외상외과 교수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뇌경정맥에 손상이 있겠구나라고 거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 준비를 했죠, 저희들이. 이해하고 보호자분의 동의를 갖다가 얻어야 되니까 연락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때 이송이 결정됐고 김 교수는 이를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송을 반대했고요, 저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도 이미 연락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송을 하겠다는데 저희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 대표를 네, 이렇게 김재훈 교수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 일단은 이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관계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따라서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대병원 대 부산대병원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이 범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본질도 아니고 범죄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사람이 다쳤는데 뭐 이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치료가 끝나고 회복이 끝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또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측에서도 되짚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